둘, 셋. 복부 한번. 예. 네. 자, 우리 국회방기 법학회 파이팅 하겠습니다. 국회방기 법학회 파이팅! 파이팅! 네, 됐습니다. 예, 제3주제 발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주제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주택 방지 법적 재검토라고 하는 주제로 재명호 박사님은 법학 박사이시기도 하지만 또 감정평가사 업무도 병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발표도 양쪽을 다 아우르는 그런 발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황교안 전 대표님 오셔서 인사 말씀과 기념 촬영을 하는 관계로 또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3주제는 발표는 약 한 20분, 토론은 7, 8분씩 하도록 해서 5시에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발표 토론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명호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소개받은 제1감정평가 법인에 근무하는 대명호라고 합니다. 77쪽에 보시면 목차를 보시면 이제 본론은 꼭지가 3개입니다. 로마 문자 2와 3은 로마 문자 4를 가기 위한 일반적인 내용인데 로마 문자 2와 3은 간략하게 있는 거 하고 되도록이면 로마 문자 4에서 약간 시간을 할애하는 쪽으로 갔으면 싶습니다. 그 서름에서는 방금 전 총리님이 말씀하시던데, 우리 집회 방지법 청탁 방지법 제정 이후로 저희 국회 지수가 선진국 쪽으로 21쪽에 오시면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 상한제 상한제 적용 여부는 이제 기존 법률이 개정 전에 분양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민관합동법인이라서 이제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추천기관, 지방공사인 경우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는데 개정 전에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 내용을 한번 보시면 93쪽 밑에 보면은 94쪽 위에 결과 부결되었다. 그래서 이제 개발부담금에 관해서는 개정이 못 됐습니다. 그렇고 민간사업자의 이익률 조정과 주택토지의 이익관계 이제 95쪽 그다음에 96쪽에 보시면은 96쪽 제일 밑에 달라 위에 민간 참여자의 이익률은 총사업 비중 공공 시행자의 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이 100분의 12대로 한다. 시행령의 이임에서 이익률 부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개발 이익을 왜 제대로 환수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됐다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부분도 기존에 적용 안 됐던 것을 98쪽 보시면은 밑에 제일 하단에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99쪽에 오시면 개발 사업의 부패 방지법 재검토에서 쟁점은 이제 두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 쟁점은 5,503억 3억하고 이 문제가 이제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5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민간사업자의 어떻게 수유계약을 했느냐 이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을 나름은 중립적으로 한다고 이 법학자이기 때문에 법 규정의 중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어쨌든 성남시에서는 5,503억 원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고 하는데 그 5,503억 원의 그게 도대체 뭐냐라는 부분들을 제가 찾다 보니까 표 6에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이렇게 5,503억 원에 대해서
이런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라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보고서니까 우리 법학자로서는 한번 달아볼 만하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심도 있게 들어봤으나 그 금액 내용 내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를 들이댔는지 이 연구원 보고서에서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해석을 해드렸는 부분이 이 5,503억 원 중에서 이제 제1공간 지역, 그 다음에 대장동 지역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아까 말하는 결합 개발을 했다가 2016년 2월 16일 다시 뺐습니다. 분리를 했는데 그걸 분리했으면은 이 금액을 환수하지 않아야 했지 않냐 했는데 이거 분리하면서 그 사업 시행 인가 시 조건부 인가를 해드렸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부 인가를 내용을 제가 그때는 못했지만 이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제1공간 지역이 북쪽에 있고 남쪽에 우리 대장동 지역이 있는데 그 제1공간 지역은 주변의 주거지역으로 대부분 둘러싸였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 지역은 사업지 주변에 북측 터널 공사를 한다든지 IC 확장 공사를 한다든지 배수지 신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하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 부담 원칙입니다. 그건 54조에 나와 있고 여기서 사업 시행자를 하면 승낙이 떨어지는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구역 시설 설치 비용 부담은 55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것은 5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은 개발을 하려면 당연히 사업 시행자가 어떤 개발 비용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속칭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부 체납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공공기여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개발이익 환수로 봐야 되느냐 그건 학문상 의미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포함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개발 비용 사업 시행자가 개발을 해야 할 개발 비용에 더 무게 중심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5,503억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바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101쪽 중간까지인데 101쪽 중간에 개발 비용 오타 있습니다. 개발 비용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주는 것과 조직토지 방법에 관한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사업 시행자는 성남에 떨이고 성남에서 떨에 투자한 그 공공과 민간 중에서 하천대유가 이제 1% 마이너스 한 주를 한 투자자인데 이제 15개 토지 블록 중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가져갔다는 것이죠. 수의계약으로 가져갔더니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아파트 용지의 개발에서 아파트 용지는 대부분 추천 방식이에요. 원칙. 추천 방식이었는데 수의계약 방식은 예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1개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수의계약으로 이제 하천대유가 가져가서 물론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한다고 다 대박 나는 건 아니지만 아파트 사업에서 우리가 실무상 겪어보면 추첨을 해서 당선되는 자체가 대박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래서 그거를 5번 대박 난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저로서는 참 쉽지 않은 어떤 문제다. 그런 문제가 이제 생겨서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전부 사정 세부적인 내용은 깊게 파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이 아파트 용지 개발 사업에서 아파트 용지 한 피치 받으려고 대형 건설회사 보통 320달러 받습니다. 300 안 돼요. 그런데 여기 1% 마이너스
이제 한 주 했는 그 이 민간 회사에서 5개를 갖고 왔다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뭐 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제 생각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또 제 뭐 미래카나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결론입니다. 결론은 하여간 이런 사유로 그 이제 개발이익 3법이 개정됐고요. 5,503억 원에 대한 어떤 문제는 이 세간에 많이 논쟁되는데 우리가 법학적인 관점에서 이게 어떤 의미냐를 우리 지금 학회에서 하는 검토해 보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발표를 가름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